자, 다들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 자, 그럼 문제풀이 마저 17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7번은 조직선 y꼴 4x와 x축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y꼴 7x, 그 다음에 y꼴 mx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와 같을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4x하고 7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서 대충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7x와 mx니까 그러니까 4x와 그럼 4x면 여기 어딘가 4x 이거보다 더 급해요. 원래 이거보다 더 급한데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놈과 x축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얘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 7x와 mx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인데 m은 0과 4 사이라고 했으니까 mx가 여기 어딘가 있고 7x가 어디 여기인가 있어서 이것도 세타가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거든. 됐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타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타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타 3이라고 두면 요 세타는 우리 세타, 그러니까 4x와 이거가 이루는 거니까 우리 세타 2가 우리 뭐랑 똑같다? 세타 3 빼기 세타 1과 똑같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뜻이거든. 그쵸? 그럼 이게 똑같을 테니까 양쪽에 탄젠트를 씌워서 탄젠트 세타 2가 탄젠트 세타 3 빼기 세타 1과 똑같다?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젠트 세타 2는 우리 세타 2가 어느 거야? 이놈이잖아? 그럼 이거의 기울기니까 얘는 4가 되는 거고요. 는 여기 탄젠트 세타 3 빼기 세타 1은 탄젠트의 덧셈점이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3은 얼마가 돼요? 7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n분의 여기는 탄젠트 세타 3 빼기 탄젠트 세타 1이니까 7 빼기 여기도 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 플러스 7m을 저쪽으로 곱해주면 4 플러스 4, 7에 28m이 여기는 7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고 넘기고 이항해주면 29m이 3 따라서 내가 구하는 29m의 값은 얼마가 돼? 29분의 3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은 어디가? 저희 7 아니구나. 아니죠. 네.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없고요. 여기서 예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18번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다. 이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8번은 어떻게 줄 거냐면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일단 걔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옆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걔를 우리 편안한 그림으로 좀 바꿔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될 거고 그래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P 지점이나 Q 지점을 지날 때는 여기 있는 P 지점이나 여기 있는 Q 지점을 지날 때는 우리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대요. 자, 그럼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 중에 얘가 일로 와서 이렇게 좌회전으로 가는 경우나 혹은 일로 와서 이렇게 좌회전으로 가는 건 갈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일로 이렇게 와서 P 지점에 여기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최단 경로도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와중에 P 지점을 좌회전으로 지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 Q 지점을 좌회전으로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모든 최단 경로가 몇 가지가 될 거냐면, 이것도 이제 같은 경시에 있는 경우 순열을 써보면 여기가 4칸이고 여기가 6칸이거든요. 그래서 10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6팩토리얼이 A에서 B까지 가는 이게 모든 최단 경로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여기서 빼주는 거지. 요렇게 지나가는 거.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빼줘야 되고요. 다음, 얘는 여기서 여기를 거쳐, 여기를 거쳐, 여기까지로 가는 것도 여기 좌회전하는 경로가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6가지 곱하기 1가지 곱하기 1가지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4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는 빼주는 거야. 이렇게는 못 간대. 그럼 그 경우의 수를 빼주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CP4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10, 9, 8, 7 뒤에 6, 5, 4, 3, 2는 날리는 거니까 4, 3, 2, 2, 4, 8, 3, 7에 21 곱하기 10을 하면 2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4. 그럼 얘가 210 마이너스 25니까 답은 얼마가 돼? 185.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맞죠? 얘는 모든 경로 중에 P나 Q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최단 경로를 빼주는 거야. 왜? 그거는 못한다고 했으니까. 됐니? 그래서 P에서 좌회전하여 가는 최단 경로와 Q에서 좌회전하여 가는 최단 경로를 전체에서 빼주면 우리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최단 방법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19번. 이것도 어렵지 않은 건데.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OA1, B1, C1의 대각선 OB1을 4대1로 내분하는 점을 D1이라고 하고, 자, 그림을 그려보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에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서도 5개. 여기서도 이렇게 있고, 대각선이 있어서 대각선을 4대1로 내분하는 점 D1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때 얘랑 얘를 잇고 얘랑 얘를 이어서 색칠한 걸 초항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이 초항은 얼마가 될 거냐면, 자, 여기가 이게 4대1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 되는 거거든. 맞죠? 4대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 이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이 될 거거든. 그래서 2분의 5, 2분의 5니까 초항은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공비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에 어떻게 된대? 접하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 꼴을 이렇게 그렸대요. 됐니? 여기도 접하게 여기도 접하게 그렸대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요렇게 그려서, 요 길이가 처음에 요 길이가 얼마였어? 5였죠? 그럼 요 길이가 R이 되는 거면 닮은 비가 5대 R이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럼 닮은 비가 5대 R이면 되는 건데, 자, 이놈의 기울기를 한번 잘 보면, 얘를 좌표평면이라고 생각해봐요. 쉽게 구하기 위해서 얘를 Y, 얘를 X라고 한번 해보면 얘 기울기가 4대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요? 아 얘랑 여기가 수직일 거 아니에요. 예. 맞지? 마이너스. 네. 그럼 수직이 되면 이 기울기가 4라고요. 4. 예. 맞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K, K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데 아까 얘가 기울기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4분의 1K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4K랑 4분의 1K를 더한 게 5가 돼야 되지 않니? 네. 그래서 4K랑 4분의 1K를 더한 게 5가 되는 거니까 얘가 4분의 15K가 5가 되는 거라서 아니 17K죠. 네. 17분의 20. 따라서 K는 17분의 20 이렇게 되지 않니? 네. 근데 이놈이 4대 1이니까 R은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17K가 돼야 되는 거거든. 네. 따라서 나는 R의 값이 뭐가 될 거냐면 17분의 20에다가 곱하기 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닮은 비가 5대 17분의 20 루트 17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됐지? 근데 나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의 비율은 우리 닮은 비의 제곱의 비율과 똑같지 않니? 네. 됐어? 그래서 닮은 비의 제곱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아씨, 닮은 비가 여기가 아니네요. 이렇게 구워서 여기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갖고 간 거네. 맞지? 사각형을 여기서. 미안해. 그럼 닮은 비가 이게 아니죠. 그럼 요게 17분의 이거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루트 2분의 R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루트 2로 나눠준 거 이렇게 여기가 공비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닮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비는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요걸 제곱하면 25 대 요걸 제곱하면 얘랑 약분해서 17 곱하기 2분의 20의 제곱 400 이렇게 하면 200 요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25랑 200이랑 약분하면 또 얼마가 돼요? 8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 17분의 8 이게 공비가 되는 거예요. 즉 17분의 8이 공비인 거지. 맞죠? 그래서 이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 17분의 8분의 아까 초항은 얼마였어? 5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17분의 17 빼기 8 하면 9가 되는 거고 5 따라서 9분의 17 곱하기 5를 하면 5, 7에 35 85 9분의 85 얘가 답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어떻게 한 건지 이해돼?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초항 찾고 공비 찾아서 1-R분의 A 이러면 이게 답이야. 이게 등비급수거든 다. 그래서 공비를 찾기 위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찾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닮은 비 혹은 기울기, 닮은 비가 기울기인 건데 그 기울기 얘기를 조금 했는데 물론 쟤를 저기다 좌표축을 잡아서 저렇게 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됐죠? 어쨌든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래 공비가 17분의 8인 걸 구하는 게 이게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19번은 이렇게 풀면 된다. 자, 다음 20번. 여기서부터는 주관식. 그래서 등비수열 x-6 곱하기
공비 2x 빼기 1의 n제곱 이 수렴하기 위한 모든 정수 x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얘는 초항이 x 빼기 6 곱하기 2x 빼기 1이든지 이때 얘가 0이 되든지 혹은 공비가 2x 빼기 1인데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할 수 있는 거겠죠.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건 x 이퀄 6과 x 이퀄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가 이 범위에 있는 건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0, 여긴 2x, 여긴 2가 되는 거니까 0, x,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정수 x의 값들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 x, 얘는 정수 x가 아니니까 버리고 여긴 정수 x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1과 6, 정수 x는 1과 6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죠. 자, 다음 21번도 우리 등차 수열이니까 이것도 마음급수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1은 2라고 돼 있고 A5 빼기 A3 그럼 얘는 2D거든. 그게 6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차 D가 얼마라는 뜻이야? 3이라는 뜻이거든. 따라서 초항이 2, 공차가 3이니까 나는 수열 AN을 3n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한 방에 딱 적을 수 있겠죠? 됐어? 따라서 이때 뭐의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 3n 1 곱하기 an 플러스 1은 3n 플러스 2분의 위에는 6 요런 이 급수의 값을 구하래요. 따라서 이건 분모를 분수로 쪼개면 우리 그 마음급수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쪼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얘는 6인데 여기 3 차이니까 3 끄집어내주고 2 앞으로 끄집어내주고 이 앞에가 3n 1분의 1 3k 1분의 1 여기도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분수로 쪼개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 k에다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앞에 2가 있고 괄호 열고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8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8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런 식이 돼서 n을 집어넣으면 3n-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 되는 거고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가운데 거 얘네들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형태를 마음급수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남네요. 그래서 남은 걸 써보면 일단 얘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앞에 2배에다가 괄호 열고 2분의 1 빼기 이제 리미트를 빼먹었네. 여기도 리미트를 빼먹었어요.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3n 플러스 2분의 1이 0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2분의 1 빼기 0, 2분의 1인데 앞에 2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 1. 얘가 급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수의 합은 1. 답은 1번. 네, 답은 1. 다음 22번은 이것도 여러분들 선생님 맨 처음에 그 뭐지? 원순열 설명할 때 조금만 그거 했던 거 조금만 기억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셋, 여기 셋 이렇게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한대요. 그럼 나는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8팩토리얼인데 되니? 회전시켜서 똑같은 것끼리 그 일치하는 것끼리 그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를 1번 자리라고 하면 회전시켰을 때 저 1번 자리와 똑같은 건 이 자리가 똑같아요. 180도 회전시키면. 그다음 2번 자리와 2번 자리가 똑같고 3번 자리와 3번 자리가 똑같고 4번 자리와 4번 자리가 똑같을 거라 똑같은 게 다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죠?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 4번도 2개.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주면 얘가 B가 되는 거고요. 왜?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반원 모양의 탁자에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반원 모양의 탁자에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명,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 이게 A였어. 미안해. 이게 A. 이거를 B라고 하면 야, B는 회전시켜서 똑같은 자리가 있니 없니? 없죠. 되니? 이거 회전시킨다고 해서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회전시킨다고 해서 똑같은 자리가 생겨나질 않아. 되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8팩토리얼인 거예요. 따라서 이때 B 나누기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팩토리얼 나누기 8팩토리얼 나누기 2를 하면 답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2예요. 22번의 답은 2. 자, 다음 23번. 이거 확통에서 되게 잘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중복적을 이용하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해를 못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하는 정수 x1, x2, x3, x4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조건에 보면 n이 1, 2, 3일 때 xn 플러스 1 빼기 xn이 3보다 크거 나왔대요. 즉 x2 빼기 x1이 3보다 크거 나왔고 x3 빼기 x2도 3보다 크거 나왔고 x4 빼기 x3도 3보다 크거 나왔대요. 그리고 x4는 16보다 작고 나왔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잘 봐라. 내가 어차피 의미하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어차피 16보다 작고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14, 15, 16까지 이렇게 17개 숫자 중에서 x1, x2, x3, x4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x1과 x2, x2에서 x1을 뺀 게 3보다 크거 나왔대. 그럼 내가 만약에 x1을 2라고 하잖아. 그러면 x2는 최소 5보다 크거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야. 5보다는 크거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x1이 2라고 하면 x2의 최소값은 5가 된다는 거고 따라서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1과 x2 사이에 최소 몇 개의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2개의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봐라. 2, 그럼 숫자 3, 4, 3,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간격이 3보다 크거나 나타낸다는 거지. 그럼 둘 사이의 숫자는 2개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가 x1이라고 선택하면 x2는 이거 뒤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2개 건너뛰고 선택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내가 x2, 얘를 x3, 얘를 x4라고 선택하면 우리 이런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만족이 다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x2를 6이라고 선택했으니까 이거 조건 만족이 되잖아. 그럼 x2가 여기인데 x3을 10이라고 선택하면 10 빼기 6은 4니까 3보다 크거 났다. 이거 만족이 되잖아요. 또 x3이 10인 상태에서 x4를 14로 뽑았으니까 14 빼기 10은 4니까 그것도 3보다 크거나 같지 않니? 되니? 그러면 나는 0부터 16까지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선택하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요 사이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A개,
요 사이에 있는 숫자 개수를 B개, 요 사이에 있는 숫자 개수를 C개, 요 사이에 있는 숫자 개수를 D, 그리고 이 X4 뒤에 있는 숫자 개수를 D, 아니 2라고 하면 되니? 내가 여기서 X1, X2, X3, X4를 선택한다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총 17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를 선택했으니까 이 숫자가 13개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되니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13개가 되면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럼 13개가 되면 되는데 여기 있는 B, C, D는 최소한 몇 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2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미 2개를 집어넣어주고 여기다 2개, 여기다 2개를 미리 넣어주면 13개 중에서 몇 개만 나오면 돼? 7개만 딱 나오면 되는 거거든. 6개를 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나는 그 7개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중복하락해 집어넣어주면 X1, X2, X3, X4가 결정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5H7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5 더하기 7, 12 빼기 1이니까 11C 7 그럼 11C 4 그래서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럼 2, 4, 8 3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330까지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치? 중복조합 개념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셀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아니면 되게 어렵게 세지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x1이 얼마일 때 또 x2가 얼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세는 건 불가능하진 않은데 한 세월 세야죠.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좋네. 자, 다음 24번. 그림과 같이 BAC가 3분의 2파이이고 AB가 AC보다 큰 삼각형 ABC가 있다. 이때 BD와 CD가 똑같은 선분 AB 위의 점 D에 대하여 CBD를 알파, ACD를 베타라고 하자. 이때 코사인 제곱 알파가 14분의 7루트 21일 때 54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베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일단 여기가 3분의 2파이 너무 작게 그렸는데 대충 봅시다.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지도록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지도록 여기에 점 D를 잡았대.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똑같아지도록 저기에 점 D를 잡았고 이때 요각을 알파라고 하기로 했어. 그럼 요각도 뭐가 되겠어요?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54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베타인데 얘가 베타래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2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저희가 2알파가 되는 거니까 나는 탄젠트 베타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탄젠트 베타를 탄젠트 3분의 그러니까 베타가 3분의 파이에서 이거를 뺀 거잖아요. 되니? 그래서 탄젠트 베타를 탄젠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아니야. 왜냐면 베타 플러스 2알파가 3분의 파이야. 그럼 됐지 이제. 그래서 베타를 3분의 파이 빼기 2알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되니? 그러면 나는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이제. 우리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쓰면 1 플러스 탄젠트 3분의 파이 6 3 곱하기 탄젠트 2알파 여기는 탄젠트 루트 3 3 마이너스 탄젠트 2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나는 탄젠트 2알파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거기 주어진 거는 코사인 제곱 알파의 값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14분의 7 플러스 루트 2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개고생일 텐데 다행히도 코사인 제곱 알파를 주고 2알파에 대한 함수값을 그러니까 삼각함수값을 묻고 있는 게 다행인 거죠. 왜? 백악공식을 쓰면 코사인 제곱 알파가 뭐랑 똑같아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랑 똑같은 거. 반각공식을 쓰면. 맞죠?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우리 반각공식이라는 게 코사인의 백악공식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코사인 2알파의 값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 거라 코코마사사 그지? 여기서 사인 제곱 알파를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잖아요. 그럼 얘가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1을 반대로 넘기면 2 코사인 제곱 알파가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거고 따라서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그 값이 얼마라고 줬어요? 14분의 7 플러스 루트 21 이게 14분의 7 플러스 루트 21이라고 준 거야. 그럼 얘랑 약분하면 7 그걸 이쪽으로 곱해주면 7 플러스 7 코사인 2알파가 여기는 7 플러스 루트 2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7이 날라가고 나면 코사인 2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7분의 루트 21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탄젠트 2알파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여기가 2알파 코사인 값이 7분의 루트 21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가 얼마가 돼? 5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응? 아니지 2루트 7 소리 미안해 2루트 7 맞죠? 그러면 탄젠트 2알파가 얼마인 거야? 루트 21분의 2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넣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요놈이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21분의 2루트 7 그래 여기도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1분의 2루트 7 이렇게 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3, 루트 7 이렇게 약분하면 1 더하기 2니까 분모는 3이 될 거고 위에도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만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럼 3분의 2 루트 3 루트 3 빼기 3분의 2 루트 3 그럼 3분의 루트 3 그럼 9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죠?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라고 돼 있어? 54 루트 3을 곱하라고 돼 있어. 그럼 9랑 54랑 약분하면 6 곱하기 3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 18 이놈이 되는 게 맞겠지. 네. 그래서는 덧셈 정리랑 저 반각 공식만 잘 쓰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됐니? 이거 애들 많이 못 풀었던데 이유가 이걸 거예요. 코사인 제곱 알파가 14분의 7 루트 20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하려고 했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일부러 코사인 제곱 알파를 준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나는 2알파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 필요한 거지 알파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저 반각 공식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거를 금방 캐치했으면 빨리 찾았을 거고 그게 안 됐으면 문제를 못 풀었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월말평가 풀이가 됩니다. 어때? 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지 않아요? 다 아는 내용 아니었나? 유준아. 네. 잠만 안 잤어도. 그렇죠. 자, 혹시 나중에 다시 풀어보시고 다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면 풀어줄 테니까. 됐어요? 2월달에도 봐요. 6월달에도 보겠죠?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2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니 2가 아니라 뭐였었지? F. 그때 F 몇 번까지 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했나? 이건 내가 한 건가? 이것도 내가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4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냐면 183쪽 얘기하는 거예요. 183쪽에 F 42번부터 한번 볼게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미분법을 빨리 익혀야 뭐 도함수의 활용을 넘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빨리 이거 미분법 익혀야 돼요. 하여튼 계속 미분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fx가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하여 함수 gx가 미분 가능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g 합성 10분의 x 더하기 8 이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g1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가 나왔을 때 처리 방법. 이때 G'1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인버스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역함수를 구하지? 됐니? 혹은 G'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되는데 그럼 F 인버스 X를 미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자, 여기 인버스를 떨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인버스를 떨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는 X랑 여기는 이놈을 통째로 자리를 바꾸면 저 인버스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 됐니? 다시 봐봐요. 우리 y가 그러니까 f a가 b일 때 a와 b가 자리를 바꾸면 f 인버스 b가 a가 되는 거였어요. 됐니? y 꼴 fx였을 때 x랑 y가 자리를 바꾸면 x가 f 인버스 y가 되는 거였었다고. 됐어? 그래서 인버스가 나오는데 자 봐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인버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장 원초적인 생각, 가장 직관적인 생각은 fx의 역함수 혹시 내가 구할 수 있나?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라는 놈이 없으면 이거 역함수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 됐지?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는 로감수가 역함수라서 역함수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앞에 이런 게 붙어있네. 됐니?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럼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는데 나는 G'을 묻고 있는 거니까 얘의 미분계수를 묻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역함수의 미분법을 쓸 수 있기는 하지. 됐어? 근데 역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것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거 X랑 이놈이랑 통째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F에 있던 인버스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F 합성 G 10분의 x 더하기 8 이 x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합성함수잖아요. 자그마치 3번 합성되어 있는 거지. f에 g가 들어가고 g 안에 10분의 x 더하기 8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 양변을 미분하면 f' 건미분 그 다음에 소금 그대로 써줘요. g 10분의 x 더하기 8 그 다음에 속미분 곱하기 g' 10분의 x 더하기 8 근데 10분의 x 더하기 8도 x가 아니니까 이거의 미분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10분의 1 이렇게. 됐니? 그게 x를 미분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G'1의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G'1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x에다 뭘 넣어주는 거야? 2를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x에다 2를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f' 여기는 G1 곱하기 G'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는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10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나는 G'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G의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G1이 0이라고 줬어. 그럼 Gx를 모르니까 그래서 G1을 0이라고 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지. 그럼 F'0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F'0은 쟤를 미분하면 알 수 있잖아? 따라서 F'X가 앞에 거 미분 2x 뒤에 거 그대로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하나 내려오니까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얘가 f'x가 되는 거고요. 그럼 f'0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질 거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얘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g'1이 10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는 g'1의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되니? 따라서 이때 g'1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1의 절대값 이게 마이너스 5 때문에 절대값 구하라고 시킨 거야. 그래서 답은 5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1의 값은 마이너스 5고 그래서 g'1의 절대값은 5가 되는 거다. 다음 합성함수의 미분법 계속 4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함수 fx는 sin제곱 x fx는 sin제곱 x gx는 뭐라고 줬어? 2x승에 대하여 되니? 우리 뭘 구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여기는 f 합성 g 합성 fx 그다음에 g 합성 fx 마이너스 루트 2 나누기 x 빼기 4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래요. 되니? 그럼 얘는 잘 봐라. 여기 있는 루트 2가 뭐랑 똑같냐면 이게 g 합성 f 4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쵸? 따라서 내가 이놈을 하나의 함수 즉 g 합성 fx를 hx라고 하면 이놈이 뭐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h 프라임 4분의 파이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 그쵸? x 빼기 4분의 파이분의 hx 빼기 h 4분의 파이. 그러면 h 프라임 4분의 파이의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합성함수의 미분 g 프라임 f 4분의 파이 곱하기 f 프라임 4분의 파이 이러면 되는 거지. 따라서 주어진 함수를 각각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될 거냐면 2 sin x 코사인 x 얘도 이제 sin x의 전체 제곱이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면 2가 앞으로 하나 내려오고 sin x 그리고 그거의 미분이니까 코사인 x가 곱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in 제곱 x를 미분하면 2 sin x 코사인 x가 되는 거야. 다시 우리 sin 제곱 x는 우리 뭐에다가 x 제곱에다가 sin x를 합성했다라고 보는 거야. 됐니? 그러면 x 제곱의 미분은 2x가 되는 거고 sin x의 미분은 코사인 x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sin x 대입하고 이거의 속미분 코사인 x를 곱해주면 얘가 2 sin x 코사인 x가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 다음에 gx는 2x승이니까 g'x는 간단하죠? 그냥 2x승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4분의 8을 다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g'이 2x승이잖아. 그래 2에 f 4분의 파이. 그럼 내가 여기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제곱 4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f'은 이놈이잖아. 그럼 거기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럼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f' 4분의 파이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답이 루트 2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맞죠? 저 합성함수의 미분이 어렵진 않은데 자꾸 해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할 때는 속미분도 잘 빼놓고 뭐가 거미분이고 뭐가 속미분이고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됐어? 그래서 그런 것만 잘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F50번도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로그함수의 합성함수야. 로그함수의 합성함수도 L에 fx를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fx분의 f'x. fx 그러니까 log 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따라서 ln fx는 미분하면 fx분의 1인데 속미분 f'x가 뒤에 붙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50번 문제를 한번 봐보면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ln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2를 앞으로 끄집어내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f'x가 뭐가 될 거냐면 밑에 거 x 플러스 2의 제곱분에 위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나타내면 x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다 얘들아. 이거 보세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얘를 미분할 때 됐니? 얘는 정역이 x에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숫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미분을 하고 났더니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얘도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숫자들이 다 들어갈 수는 있겠지? 됐어? 근데 얘는 항상 양수인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 음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면 양수가 되긴 할 거거든.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여기 절대값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도 상관없을까? 상관없어요. 됐어요? 왜냐하면 얘가 ln x 플러스 2의 제곱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x 이꼴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되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이게 fx가 ln x 플러스 2의 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2보다 큰 놈을 집어넣었을 때는 오른쪽이 그래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점을 집어넣었을 때는 왼쪽이 저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맞죠?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저기는 절대값 같은 거 안 씌우고 그냥 저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적분을 할 때는 거꾸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거든. 근데 미분할 때는 안 그래도 돼요. 골 때리는 거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fx가 f'x가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이때 시그마 n 이꼴 2부터 10까지 시그마 n 이꼴 2부터 10까지 f'n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f'n분의 1은 2분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2분의 1 붙여주고 시그마 n은 2부터 10까지니까 54 플러스 2는 9개니까 18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니? 72 나누기 2 했으니까 답은 36 이놈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답 1번이에요. 오케이?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나중에 무지하게 헷갈리는 게 미분을 할 때는 여기 절대값이니 뭐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나중에 적분을 할 때는 x분의 1을 적분하잖아. 그럼 여기는 ln x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값 x로 이렇게 바뀌어요. 적분을 할 때는. 맞죠? 왜냐면 얘는 그냥 x분의 1인 게 맞기는 한데 여기서 절대값을 안 씌우면 얘는 정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잖아. 되니? 그런데 적분한 놈은 정역이 양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정역을 그대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거든요. 됐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안 헷갈릴 텐데 나중에 적분을 하게 되면 이 로그 함수가 어떨 때는 절대값을 붙이고 어떨 때는 안 붙이고 되게 헷갈리는 놈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얘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 얘는 정역이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갔을 때 이게 음수가 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 로그함수까지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합성함수의 미분법, 삼각함수 여기는 좀 풀 문제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서 갈게요. 쉬었다 합시다.